안녕하세요. AI 소프트웨어 리터러시 AI 도구로 완성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트 실습 8차 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미나이를 활용한 스토리북 만들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제미나이를 활용하면 텍스트 프롬프트로 글과 이미지를 구성해서 자동으로 생성하고 나만의 스토리북을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8차 시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제미나이 스토리북 기능의 개념과 활용 목적을 이해하고 프롬프트 작성 방법을 학습하여 스토리북 제작 실습을 직접 진행해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스토리북 제작을 위해서 디벨 번역기를 사용해서 결과물의 품질을 좀 더 향상시켜 보고요. 학습 내용으로는 제미나이 AI의 스토리북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예시 프롬프트를 통해서 스토리북을 제작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스토리북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기인 디벨 플랫폼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다듬고 좀 더 자연스럽게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완성된 스토리북의 결과를 웹사이트나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차 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장에서 제미나이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제미나이를 활용을 해서 스토리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AI의 스토리북 기능의 정식 공식 사이트는 다음과 같고요. 스토리북은 주제와 대상, 독자의 연령, 그림의 스타일을 선택해서 맞춤형 그림책을 제작해 주는 것입니다. 스토리북은 예를 들어서 7세 아이의 연령, 그리고 대학생 또는 클리메이션이라는 어떤 그림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 자료나 성인을 위한 자기 개발용 스토리북도 쉽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예시처럼 굉장히 짧은 설명만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스토리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아이의 취침 습관이나 또는 대학생의 생활 습관을 소재로 한 콘텐츠, 별과 지구 관계에 대한 설명의 과학 이야기 등 활용 범위가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제미나이 스토리북은 단순히 글 생성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시각 자료와 함께 새로운 학습과 창작 경험을 제공해 주고요. 이 스토리를 읽어주는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 스토리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생성형 AI 제미나이 앱 안에 제공되는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스토리북은 단순히 글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함께 책을 읽고 대화를 이어가는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퀴즈 등을 섞어서 학습이나 창작 과정을 만들 수도 있고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다이어그램들도 시각적으로 전달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활용 측면에서는 글쓰기라든가 발표 스크립트, 프로젝트 기획 같은 스토리 기반의 작업도 지원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어린이 동화 제작 같은 경우는 학습 교재나 흐름 정리까지 다양하게 응용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미나이 웹사이트를 열고요. 스토리북을 선택을 한 후에 원하는 주제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로봇 담비가 아이들과 코딩을 배우는 동화인데요. 여기에서 코딩과 관련된 if문이라든가 반복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넣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세세하게 넣지 않아도 줄거리와 이미지 아이디어를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이나 퀴즈를 포함시켜줘 할 수도 있는 스크립트를 포함해서 전달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스토리북을 가지고 인공지능 AI 동화책을 만드는 준비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복사를 해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창의적 동화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주인공은 AI 로봇 담비와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코딩 모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장의 챕터를 구성해주고 각 장마다 줄거리와 그림 설명을 포함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제미나이를 활용을 할 때 저희 이 영상 강의에 다른 강의에 포함된 캔바라든가 미리 캔버스에서 이미 제작을 먼저 하고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체 내용을 PDF나 PPT로 정리해서 AI 동화책을 완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 보면은 해당하는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저희는 예시 프롬프트처럼 더 많은 내용들을 할 수가 있고요. 각 페이지의 캐릭터나 배경, 사건들을 지정해주면 훨씬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시 프롬프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육용 동화를 제작하는 예시인데요. 프롬프트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인공지능 로봇과 아이의 우정에 대한 설정으로 했고요. 분위기를 따로 결정해서 따뜻하고 감동적이고 읽기 쉽게 만들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간단한 어휘와 짧은 문단을 사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어휘와 단어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은 6개의 장과 약 200에서 250단어로 제한해서 아이들이 집중하기 좋은 분량으로 나오는 것도 조건으로 제시를 해 주었고요. 메카노미를 장착한 친근한 AI 로봇 담비를 주제로 해서 어린이의 주인공 미나를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수채화 톤의 부드러운 파스텔 톤과 지브리풍을 섞어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최종 산출물은 페이지별 텍스트와 일러스트레이션 프롬프트를 함께 제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해도 제미나이는 한국 번역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렇게 영문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금 후에 알려드릴 사이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 교육 동화용 예시 프롬프트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대상을 조금 높여서 고등학교 학습 스토리 프롬프트에 대한 예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문 예제와 한글 예제, 한국어 예제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는데요. 고등학생 대상을 하고 주제는 약간 어려운 IoT나 AI를 활용해 스마트 농장을 만드는 젊은 발명가의 예정이라고 해놓았습니다. 학습과 흥미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구성이고 분위기는 동기부여적이고 약간 기술적이 들어가 있지만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서사적으로 전개를 하고자 했습니다. 각 챕터의 단어는 300에서 400단어의 분량으로 조금 많게 했고요. 핵심 요소들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제미나이에서 내용을 검색을 해서 IoT 센서들에 관련된 부분을 포함을 시켜주게 줄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렇게 어떤 부분을 콕 집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즉 온도, 습도, 토양, 수분 측정하는 IoT 센서를 사용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코딩과 팀워크에 대한 도전, 극복 과정을 한번 포함시켜 달라라는 부분입니다. 서파는 반사실적인 디지털 페인팅 스타일이라는 이런 스타일을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현대식 교실과 미래형 농장 묘사를 함께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각 장 끝에 요약문을 추가해달라고 하여 해당하는
스토리보드와 학습 효과를 조금 강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등학생들에게 인공지능과 IoT 기술 원리뿐만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과 협업 능력을 함께 익힐 수 있는 스토리북 제작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맞춤형 스토리북을 교육기관용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용이지만 대상은 중학생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코딩과 로봇공학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전개 방식은 선택형 스토리로 인터랙티브한 요소를 포함시키도록 하였고요. 총 5개의 섹션으로 이루었고 각 섹션마다 2개의 선택 지점이 존재합니다. 선택 지점에서는 2-3개의 다른 결과를 제공해서 이야기의 흐름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스토리 속에서는 아두이노 센서라든가 코딩의 과제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볼 수가 있는 것은 등장인물이 1명이 있고요. 학생은 3명, 그리고 로봇 담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학생들이 실제 교육 상황에서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단순한 만화 스토리로 기술적인 부분은 명확한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의 예시 프롬프트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영문 프롬프트를 직접 사용을 할 때 좋은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북 만들 때, 제작할 때 단순히 글을 생성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언어의 뉘앙스나 표현을 풍부하게 다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딥L과 같은 전문 번역 도구를 활용하면 단순한 한영의 또는 영한의 기계 번역을 넘어서 맥락에 맞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딥L 활용 부분은 이렇게 딥L AI 랩에 해당하는 사이트로 갈 수가 있겠고요. 문맥에 맞는 자연스러운 언어를 재구성해 주기 때문에 고품질 도구 언어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토리북을 사용을 할 때 스토리북 프롬프트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국어와 영어를 각각 번역을 해 가면서 읽기 쉬운 결과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문장처럼 create a storybook aimed at children age 7-9 이렇게 했는데요. 문장이 단순히 직역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7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책 제작처럼 독자의 이해 수준과 한국어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영어로 작성된 프롬프트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딥L을 통해서 번역과 다듬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번역을 한 다음에 텍스트 번역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라이튼 열기가 있고요.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된 아이콘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부분은 라이트 열기에서 다시 한번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영문 원문을 스토리 프롬프트에 넣었는데 이것을 좀 더 매끄럽게 부드럽게 바꾸어 준 것입니다. AI 글쓰기 도우미가 선택이 되었고요. 바뀌어있는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은 복사 기능을 해서 그대로 제미나이 스토리북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스토리북 결과의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고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의 첫 화면입니다. 간단하게 로그인 계정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프로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의 스토리 부분은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올리면 밑에 여기 첫 번째 스토리북이라는 부분이 보이게 되고요. 클릭을 해서 스토리북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실험 버전이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7세 아이의 이야기, 룸메이트, 클레이메이션, 애니메이션, 애니아트 스타일로 자, 여러 가지 예제들을 일단 맞춤형 그림책에 프롬프트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네 번째 걸 한번 눌러서 아무것도 프롬프트를 주지 않는 예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아트 스타일로 부모님 집을 떠나 대학에 진학하면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는 남동생 아키토를 위한 스토리북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요 실험 버전 부분은 시간이 약간 걸리고 있으므로 요 결과 화면이 보이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애니아트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프롬프트를 넣었던 부분은 왼쪽으로 가고요. 여기에 메뉴 펼치기 부분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북에 여기 글쓴이 저희 계정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애니아트 스타일로 사파 첫 번째 페이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버튼을 눌러서 어떤 스토리보드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총 10페이지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부터 저희가 소리가 없이 그대로 스토리를 읽어 내려갈 수도 있고요.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맨 앞 페이지로 오게 됩니다.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높은 음성이나 낮은 음성 두 가지를 현재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높은 음성으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토의 새로운 시작. 제 남동생 아키토의 방은 언제나 상자와 책, 그리고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학 합격 현관문을 나서는 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아키토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늘 씩씩 아빠는 말없이 아키토의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으셨습니다. 다 컸구나. 기차는 낯선 풍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대학 정문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저마다의 이야기와 웃음을 가지고 캠퍼스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뒤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엑스plore 누르시면 돌아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제미나이에게 어떤 부분을 수정해줘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수정해주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어린이의 교육동화 부분을 챗 GPT를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제미나이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스토리북을 만들 수 있도록 질문을 주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 아트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먼저 생성된 이 이미지의 이 스토리북을 통해서 아이들이 꿀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퀴즈 질문도 포함시켜줘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이 스토리북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마지막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리나는 정원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지구가 건강하게 숨쉬고 있다는 행복한 신호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꿀벌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랍니다. 그날 이후 자, 이렇게 저희는 행복한 신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꿀벌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라고 끝이 났는데요. 제가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 이해도가 높은지 퀴즈 질문을 포함시켜줘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생성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눌러서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을 했고요.
그날 이후 리나는 정원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지구가 건강하게 숨쉬고 있다는 행복한 신호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꿀벌은 우리의 소중한 친구랍니다. 마지막 퀴즈. 꿀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쁜 꽃과 맛있는 과일을 보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 꿀벌을 아끼고 사랑해줘요. 자, 이렇게 퀴즈를 해서 꿀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야기로 해서 부모님과 학생과 선생님들이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영문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넣어서 했고요. 중학생 대상으로 코딩과 로봇을 이해하는 부분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듣기 부분을 약간 낮은 음성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코딩 탐정단과 말라버린 식물의 비밀. 큰일이야. 방과 후 코딩 동아리 테크 메이커스의 지도 선생님인 슬기쌤이 소리쳤어요. 동아리 부원인 지아, 민준. 슬기쌤이 동아리실의 로봇, 하준이가 재빨리 단비의 로봇 팔에 토양수분 지아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자,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금세 간단한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문장에서 대상이나 스타일이나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만 했는데요. 실제 디지털 라이트 LED 하이라는 굉장히 전문적인 코딩 부분도 넣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아두이노에서 사용하고 있고 빨간 LED를 켜도록 하는 코드가 포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장인물이 여러 명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재미나게 저희가 여기 제미나이의 음성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 스타일을 카툰으로 바꿔줘 라고 했던 한 부분인데요. 요 이미지를 제가 여기 음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림의 스타일을 지브리 풍으로 바꾸어서 다시 생성해줘. 자, 이렇게 음성을 가지고 굳이 텍스트로 저희가 타이핑 치지 않아도 명령어를 잘 이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역시 이런 기존에 만든 코딩 탐정단과 말라버린 식물의 비밀에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다시 한번 생성해 줬는데요. 자, 지브리 스타일로 조금 보이시나요? 어린 아이는 그렇게 좀 바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형태들은 크게 많이 변하지 않은 이유는 기존 위에 있는 스토리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새로운 새 창을 열고 스토리북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어린 학생,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한 스토리북 예제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 3세 아이의 한국어, 자음, 모음, 느느느, 기억, 이런 식으로 쉽게, 그리고 글밥도 굉장히 짧게 만드는 스토리보드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제미나이 스토리보드 북을 활용을 해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차시 강의의 학습 정리입니다. 저희는 이번 강의에서 제미나이의 스토리북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실습해 보았는데요. 실제 예시 프롬프트를 주었을 때 스토리북이 어떻게 제작이 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실습을 직접 해 보았는데요. 디벨 번역기를 활용을 해서 프롬프트 품질을 개선하고 처음 만들었던 스토리북과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는 과정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북을 만들어서 여러분만의 실습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자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